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4.3 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데는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도의회의 도정 질문 내용을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내 단일 개발 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오라 관광단지. 중산간 난개발 논란에 자본 실체에 대한 의혹과 함께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자본의 실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있다며 도의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허가 되는 순간 적어도 10배, 평당 100만 원, 이런 막대한 개발 이익에 대한 국부 유출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하고 모든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어떠한 특혜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자본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도의회 동의까지 거쳐지면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자본 조달 계획을 포함한 아주 상세한 설계 같은 것들을 내면 모든 권한을 발동해서 최종 이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원희룡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선택할 사안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장과 도지사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이회에서도 의원 간의 갈등이 엄청난 문제가 노출될 것이다. 그 국회 논의 과정도 남아 있고요. 그게 그렇게 우리의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4.3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 해결할 적기라고 말했지만 4.3 공휴일 지정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 인구 100만 명을 예상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과 제2공항, 영어교육도시와 서귀포 혁신도시가 4대 개발축으로 육성되며 인구 증가에 따라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이 늘어납니다. 또 해안선과 오름 주변이 건축이 제한되는 경관지구로 지정됐고 장기간 추진되지 않은 개발진흥지구와 공원, 유원지는 폐지됐습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설득했지만 주민들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관계자들이 제2공항 지역 주민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공항과 항만건설 등 대규모 국책 사업에 실시하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간담회를 연 겁니다. 주민들은 입지 선정 용역부터 부실해 첫 단추가 잘못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비 타당성 통과되는 것이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겁니까? 예? 주민 동의를 먼저 받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용역 부분에 이 허점들이 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 그 부실 용역이라든가 예비 타당 조사에 대한 우리들의 그 검증이라든가 이런 게 뒤따라야 되고 또 주민 동의나 이런 걸 민족인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한 우리들의 그 투쟁이 계속될 것이고요. 특히 제2공항이 남부탐색 구조부대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며 공군기지 논란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사기지를 만들 것인가 아닌가 이거부터 먼저 판가름을 낸 다음에 제2공항 얘기를 하든지. 국토부에서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검토를 했고 계획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전혀 변함이 없고요. 공군기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2달이나 지연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주도는 이달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되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3번을 이사했다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제주시 도심 학교 주변에 술집이나 여관 등 유해업소가 크게 늘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교문을 나섭니다.
골목을 조금 걸어가자 단란주점을 비롯해 술을 파는 유흥업소가 즐비합니다. 저번에 사람들 지나가는데 막 사람들이 출입찬 사람들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큰 길 건너 위치한 또 다른 학교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 두 학교 주변에만 유흥업소와 숙박업소가 50여 곳을 넘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최근 무인텔이 들어서는 등 유흥업소 영업이 계속되면서 학부모들이 위해업소 확산에 반발하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서명에는 400여 명이 참여했고 학부모들은 행정과 교육당국에 탄원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불편한 유흥주점, 사실은 그러니까 좀 불법적인 그런 이제 성매매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뻔히 의심되는 그런 공간들이 너무나 학교 앞에 버젓이 버글버글하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학교 보건법상 학교 정문 앞 50m는 절대 정화구역으로 유흥주점과 같은 유해업소가 들어올 수 없고 반경 200m는 상대 정화구역으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 정화구역의 경우 심의에서 영업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퇴폐 영업을 막기 위한 사후 점검도 별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데 좀 사람들도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업주가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영업하는 데도 있고. 도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유해업소는 700여 곳. 불법 영업과 형식적인 점검에 학생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시는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1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거나 남은 양주를 재사용하려고 보관한 단란주점 등 4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객실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창문에 썬팅을 한 업소 등은 시설 개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하천 축대가 무너지면서 4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축대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보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항섭 기자입니다. 하천 아래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44살 정모 씨가 물에 빠져 바위에 깔린 채 발견된 것은 낮 12시 50분쯤. 하천 축대를 연결하는 바위 일부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람이 물에 당겼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큰 돌을 뭉치니까 사람들이 한 대여있으면 저쪽에서 발줄 땡기고요. 이곳의 하천 축대와 함께 하수처리 펌프장이 건설된 것은 지난 1998년. 하지만 보수나 보강 공사는 20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서귀포시에서 제주도 상하수로 본부로 관리 권한이 넘어갔지만 어느 쪽에서 보수를 해야 할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솔직히 말해 어떤 원인을 좀 알아야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고 펌프장 있는 부분, 연결 부분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펌프장만 여기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상하수에서는 이거 몰라요. 쭉 누가 있는지. 경찰은 하천관리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안전조치가 미흡했는지 등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부영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인상안을 거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부영주택의 임대보증금 5% 인상안이 과도한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영 측은 최근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나눠서 내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입주자들은 전국의 부영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올림픽이 끝난 뒤에 스포츠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벌써부터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동 김인성 기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남은 시설물들은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후관리 계획을 여러 차례 수정한 뒤 모든 경기장을 남기기로 하면서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이곳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두 곳은 사후관리 주체나 관리 방안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강원도가 올림픽 유산의 사후 관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해 최근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14개 올림픽 시설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관리 주체가 이미 정해진 5곳을 뺀 나머지 9곳 모두 올림픽 유산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관리 비용인데 이 9곳에서만 연간 101억여 원, 관리 주체가 이미 정해진 5곳을 합하면 연간 121억여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림픽 유산 관리를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법 정비도 해야 해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합니다. 시설 관리에 전문성이 있고 관련 예산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가 주도하고 강원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없어 현 정부와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후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길 경우에 대단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중앙 정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와 도민들의 부담이 어디까지가 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후 관리 주체와 방안이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네, 오늘은 오전까지 봄비가 내리다 차츰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빗길과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오늘 아침은 공기가 다소 서늘하지만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12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으로는 안개나 뿌연 방무가 낀 곳이 많은 만큼 장거리 차량 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다소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오전까지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지만 항공기 이용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주택 화장실에서 불이 나 내부 3제곱미터와 세탁기 등 가재 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1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장실 환풍기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성명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정의당 제주도당이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에 대한 사면 처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단순히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회복하는 차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19대 대통령 선거에 거소와 선상투표를 하려면 오늘부터 오는 15일 사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거소 투표 신고를 하면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고 선원들도 선상투표 신고 후에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인구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시 인구는 48만 5천여 명으로 석 달 전보다 1,9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1,000명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아라동이 900여 명, 애월읍이 500여 명 늘었지만 1도 2동과 2도 2동은 감소했습니다. 제주 지역 토지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거래된 토지 면적은 174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기 대책과 토지 분할 규제 조치에 따라 투기성 거래가 줄어들고 소규모의 실수요 토지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항공이 폐쇄를 검토했다 논란 끝에 유지하기로 한 제주예약센터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고 고용 불안이 사라져야 한다며 제주항공은 탄생 배경을 생각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위탁업체의 회유로 직원의 절반 이상이 퇴사했고 복귀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